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같이 확률과 통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저번 시간에 우리가 뭐 배웠는지 기억나요? 저번 시간에 우리가 확률이 무엇인지 배우는 마지막 시간으로 이렇게 가졌어요. 확률의 뜻을 배워봤고 우리가 통계적 확률이 무엇인지, 그리고 확률들 뭐 통계적 확률이든 수학적 확률이든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그 세 가지 성질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 세 가지 성질에 대해서 배우면서 우리가 뭐 그거를 좀 간단하게나마 예제를 통해서 확인하는 그런 시간 가졌었죠. 자, 그래서 우리가 확률에 대한 기본적인 그 개요, 여러분들 저번 시간까지 해서 마쳤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오늘부터는 이제 확률에 대해서 어떻게 계산하고, 또 우리가 그 확률을 어떻게 좀 이렇게 편하게 구해낼 수 있도록 그 여러 가지 공식들, 그런 것들을 좀 배워보려고 하니까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을 잘 기억하고 있다면은 수학이 항상 그렇듯이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있다면은 오늘 내용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따라올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선생님이 계속 이렇게 강조하지만 그 집합에 대한 게 오늘 좀 많이 쓰일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수학적 확률을 어떻게 구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있다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따라올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뭐 그 부분이 약하다 하면은 다시 한번 복습해 오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고, 진짜 이 복습을 하고 안 하고 차이가 크니까 꼭 다시 한번 짚어보고 오면 좋겠고, 그 부분이 잘 돼 있다 그러면 오늘 수업하면서 예제까지 어렵지 않게 풀어보면서 그렇게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 가지면 좋겠네요. 저희 같이 한번 그러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확률의 덧셈 정리라는 것을 대해 배울 거예요. 여러분들 전에 이항 정리 배울 때 무슨 정리 이런 걸 배웠었는데, 자, 정리라는 거는 간단하게 우리가 좀 뭔가 쓰기 위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가 쓰기 위해서 식으로 정리해 놓은 걸 정리라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확률에 대한 어떤 식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는데, 자, 이 확률의 덧셈 정리를 이해하기 전에 우리가 다시 한번 떠올려 보고 가면 좋을 게 무엇이 있는지 같이 한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로 다시 여러분들 중학교 2학년 때로 많이 돌아가죠.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확률을 배웠으니까 중학교 2학년 때로 많이 돌아갈 거예요. 자, 중학교 2학년 때 무엇을 배웠는지 다시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할게요. 중학교 2학년 때 뭘 배웠었냐? 우리가 어떤 확률을 배웠었어요. 확률을 계산하는 거 배웠었는데, 자,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사건 A와 B에 대해서 A 또는 B가 일어날 사건의 확률을 우리가 배웠었어요. 자, 옆에 화면에 나타나듯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A 또는 B가 일어날 그 확률인데, 자, 근데 둘 다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사건, 그 경우에는 우리가 확률을 어떻게 구하느냐? 그냥 각각의 확률을 두 개를 더한다 라고 우리가 배웠었어요. 여기까지 여러분들 기억날까요? 그때 이때 여러분들이 꼭 조심하고 가야 될 거는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사건의 확률에 대해서. 예를 들어준다면은, 자, 우리 주사위를 한 번 던질 때, 우리가 눈이 여러 개가 나오겠죠. 뭐 1부터 6까지 다양한 눈이 나올 텐데, 자, 1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하고, 그리고 짝수 눈이 나오는 사건을 B라고 해보자. 자, 그러면은 A 또는 B가 일어날 그 확률은 몇이냐? 라는 질문에 대답을 해본다면은 우리가 이거를 그냥 바로 우리가 구할 수 있겠지만, 간단한 예시니까 바로 구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아까 화면에 나왔던 우리가 배웠던 거를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1의 눈이 나올 확률, 사건 A의 확률은 몇이냐? 자, 주사위를 한번 던졌을 때 전체는 6가지가 있는데, 1부터 6까지 6가지가 있는데, 1의 눈은 6분의 1의 확률로 나타나겠죠. 자, 그럼 짝수눈은 몇이죠? 6분의 짝수눈은 2, 4, 6, 3개니까 6분의 3의 확률로 나타날 거예요. 자, 근데 1의 눈과 짝수눈은 동시에 일어날 수 있나요? 1과 짝수는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어요. 1은 짝수가 아니니까 동시에 일어날 수 없으니까 A 또는 B라는 그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몇이 되느냐? 6분의 4가 되는데, 얘는 이렇게 더해서 이렇게 우리가 구해낼 수 있었더라. 자, 그럼 우리가 같이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A 또는 B의 확률이라는 게 무엇이냐? 1의 눈 또는 짝수 눈이 나올 확률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겠죠? 자, 1의 눈 또는 짝수 눈, 그러니까 얘는 1, 2, 4, 6 중에서 이렇게 1, 2, 4, 6의 눈이 나올 그 확률이 몇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니까 전체 6 중에 4가 된다. 이런 식으로 보니까, 이를 더한 것과 얘가 같구나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포인트는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라는 거였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조금 변형을 시켜서, 자, 그러면 홀수는
홀수눈이 나오는 사건을 C라고 해보면은 얘의 확률 몇이 될까요? 얘는 6분의 3이 되겠죠. 1, 3, 5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면 A 또는 C가 일어날 확률을 한번 구해보자 이거예요. 자, 근데 얘는 어떻게 되느냐? 1 또는 홀수눈이 나올 경우니까, 자, 그러면 얘를 보면은 그 경우가 1, 3, 5가 가능해요. 1은 어차피 홀수니까 여기 포함돼서 1, 3, 5가 가능하게 돼요. 자, 그럼 얘의 확률은 전체 6 중에 3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A와 C를 더했을 때는 6분의 4가 되는데 얘는 6분의 3이 되죠. 자, 이렇게 더했을 때 이렇게 더 같지 않은 경우, 더했을 때 같지 않은 경우는 왜 같지 않느냐? 바로 얘와 얘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죠. 1의 눈이 나오는 경우랑 홀수 눈이 나오는 경우에도 1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동시에 결과가 중복되는 것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단순히 더해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여러분들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그런 사건에 대해서만 더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발전시켜 나가려고 해요. 우리가 확률의 덧셈 정리라고 하니까 뭔가 더하긴 더하는데 이거를 조금 더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일단은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이런 걸 배웠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조금 더 발전시켜 보겠다라는 그런 흐름으로 가도록 할 거고, 자, 그러면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로 한번 돌아와 보도록 할게요. 자, 작년이에요. 작년에 뭘 배웠었냐? 여러분들이 집합에 대해 배웠어요. 집합. 우리가 확률을 항상 집합에서 생각해 보기로 했으니까 집합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우리가 이런 걸 배웠어요. A 합집합 B라는 이런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어떻게 구하느냐라는 거 우리가 배웠었는데, 자, 얘는 A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와 B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더한 다음에 A와 B의 교집합을 뺀다라고 했어요. 얘는 A와 B가 동시에 갖고 있는 애들을 뺀다라고 했는데, 자, 얘가 어떻게 이렇게 나타났었죠? 여기까지 기억할까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A와 B를 합한 그 원소의 개수는 몇이냐라는 게 질문인데, 자, A에도 원소가 이렇게, B에도 원소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원소의 개수 전체를 따져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NA는 몇이죠? NA는 5개이고 NB는 몇 개냐? B의 원소의 개수는 6개인데, 자, 그러면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고자 하는 거예요. A 합집합 B라는 거는 여기 전체겠죠? A 또는 B. A와 B 모두에 포함되는 애들의 개수는 몇이냐? 자, 얘는 보니까 몇 개냐? 9개가 돼요. 9개. 9개가 되는데, 자, 얘네들을 그냥 단순히 더한 것과는 차이가 생기죠. 얘네들 더하면은 11이 되는데, 9개라는 거에는 이렇게 나타나지 않아요. 자, 여기서 왜 차이가 생기게 될까요? 자,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있는 친구들은 뭐 기억하고 있겠지만, 자, 그러면 A의 개수와 B의 개수를 한번 두 개를 더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직접 일일이 세보면서 더해볼 거예요. A의 개수를 하나 세보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었고, 그래서 5개가 있었고, B의 개수 하나, 둘, 셋, 넷, 5, 6개가 있었죠. 자, 근데 지금 보니까 우리가 A에도 세고 B도 세면서 이 가운데 있는 이 겹치는 공간에 있던 이 두 개의 원소들은 두 번씩 세줬어요. A 때도 한 번 세줬고 B 때도 세줄 때도 한 번 세줬고. 자, 그러니까 원소는 하나인데 두 번 세줬으니까 이 개수를 좀 조정을 해줘야 돼요. 자, 근데 어차피 두 번 셌으니까 그 개수만큼 한 번씩 빼주면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빼기 2를 해주면은 우리가 전체 개수를 한 번씩만 생게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두 개라는 거는 우리가 여기서 하나니까 두 개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빼주는데 무엇을 빼주냐? 겹치는 부분의 개수를 빼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을 얻게 되었다. 우리가 간단하게 이런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하면 좋겠네요. 자, 우리가 이것까지 활용해서 우리가 아까 그 식을 좀 더 일반적으로 정리해 나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정리해 나가는지, 얘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우리 같이 천천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학습지 우리 같이 한번 보면서 배울 내용 부분 우리가 채워가면서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울 거는 확률의 덧셈 정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확률의 덧셈 정리는
크게는 뭐 하나지만 우리가 좀 더 유용하게 쓰기 위해서 두 개로 이렇게 나눠서 보도할 거예요. 하나는 일반적인 경우고 하나는 조금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경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그냥 아무 조건도 없을 때 언제든지 가능한 거예요. 두 사건 A, B에 대하여 두 사건 A, B가 있을 때 우리가 A와 B 모두 다 일어날 그 확률을 구하고 싶다 이거예요. A 또는 B의 확률이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A 합집합 B의 확률이라는 것은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 뭐 주사위 아까 예시를 들었을 때 1의 눈이 나오거나 짝수 눈이 나올 확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이해하면 되겠죠? 이 확률은 어떻게 되느냐? A의 확률과 B의 확률을 더한 것에서 여기서 그치지 않고 A 교집합 B의 확률을 빼줘라 라고 해요. 자, 이게 무슨 뜻인지. 자, 근데 우리가 아까 방금 봤던 그 식이랑 좀 비슷하죠? 여기 아까는 원소의 개수를 뜻하는 n으로 이렇게 표현됐었는데 거기를 그냥 p로, 확률을 뜻하는 p로만 바꾼 거예요. 자,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차근차근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요. 그 뜻 설명. A 합집합 B의 확률이란 것은 A 또는 B의 확률이란 거예요. 자,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어떤 표본 공간이 있으면은, 자, 어떤 우리가 시행을 했으면은 결과들이 나타날 텐데, 그 중에서 일부가 A라고 했고, 그 중에서 일부가 B라고 했어요. 자, 근데 그 A의 결과들도 있을 거고, B의 결과들도 있겠죠? 자, 근데 A 합집합 B라는 거는 얘네 전체를 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하면 되느냐? 얘는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 A가 일어나거나 B가 일어날 확률은 몇이냐라는 거죠. A가 일어나거나 B가 일어날 확률. 이건 예제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보면 이렇게 이해가 쉽겠지만 일단은 A가 일어나거나 B가 일어날 그 확률은 몇이냐라는 거예요. A가 일어나도 괜찮고 B가 일어나도 괜찮을 때 그 둘 중에 하나가 적어도 둘 중에 하나가 일어날 그 확률은 몇이냐라는 뜻이고 얘랑 얘는 여러분들이 각각 알 거고 A가 일어날 확률, B가 일어날 확률인 거 알 거고 얘는 무슨 뜻이냐? A와 B가 교집합된 부분, 이 부분이죠. 겹치는 이 부분의 확률을 뜻해요. 자, 그럼 무슨 뜻일까요? A에도 포함되어 있고 B에도 포함되어 있는 결과예요. A에도 포함되어 있고 B에도 포함되어 있는 결과. 그러니까 얘는 무슨 뜻이냐? A와 B가 이렇게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라는 뜻인 거예요.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 A가 일어나는 거에도 포함되고 B가 일어나는 거에도 포함되는 그 확률은 그 영역이다 이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확률을 좀 해석한다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고 얘도 좀 이따 예제를 통해서 그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우리가 같이 한번 식으로서 우리가 일단 이걸 한번 보여보도록 할 거예요. 자, 얘가 도대체 무엇인지 다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수학적 확률, 우리가 이 확률을 계산을 어떻게 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자, A라는 사건의 확률을 어떻게 계산했었죠, 우리가? 전체 경우의 수 분의 사건 A의 경우의 수. 우리가 이렇게 중학교 때 배웠고 우리가 수학적 확률을 구하라는 문제를 들었을 때 이런 식으로 해도 된다라고 했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이런 식을 증명할 때는 경우의 수라는 거는 그 식으로 풀어쓰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집합이라는 개념에서 우리가 갖고 오자라고 했어요. 집합이라는 개념에서 볼 때 전체 경우의 수라는 것은 표본 공간 S에 원소 개수. 자, 얘가 왜 같다라고 했죠? 얘랑 같은 거다라고 했어요. 말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거다라고 했어요. 왜 똑같다? 표본 공간 S라는 거는 전체를 다 모아놓은 그런 집합이기 때문에 얘 원소의 개수라는 거는 전체 결과들의 개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경우의 수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럼 똑같이 얘도 사건, 그 부분 집합을 사건이라고 했는데 얘도 이제 집합으로 보자라고 했죠. 사건 A의 원소의 개수. 얘도 마찬가지로 사건 A가 나타나는 그 결과들을 모아놓은 집합인데 그 집합의 원소의 개수라는 거는 결과의 개수라는 거죠.
그래서 사건 A의 경우의 수와 똑같은 내용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얘를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좀 아까 쓰던 그런 문자로 이렇게 표현하면은 NS, S의 원소의 개수분의 NA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 라고 우리가 첫 시간에 우리가 수학적 확률을 배우면서 저번 시간이죠. 저번 주 배울 때 우리가 이렇게 배웠었어요. 자, 그러면 얘를 이용해서 우리가 한번 이 식을 보여보도록 할 거예요. 같이 한번 보여볼게요. 자, 일단 A 합집합 B의 확률은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겠느냐? A 합집합 B라는 애도 결국에는 표본공간 S 안에 A도 있고 B라는 집합도 있는 건데, 자, A 합집합 B도 그러면은 어차피 S 안에 포함되어 있겠죠. 자, 그러니까 S 안에서만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의 확률도 결국에 NS분의 NA 합집합 B가 되겠다 이거죠. 우리가 이 식을 그대로 갖고 오면은 여기 안에 들어간 A라는 그 사건만 A 합집합 B로 바꿔줬으니까 얘도 A라는 애만 A 합집합 B로 바꿔주면 되겠다 이거예요. 자, 그럼 얘를 한번 우리가 이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근데 우리가 아까 배웠던 거, 아까 한번 복습해 봤던 거, NS는 그대로 두고 A 합집합 B라는 이 원소의 개수를 우리가 어떻게 쪼개줄 수 있느냐라고 했냐면 A의 원소의 개수 더하기 B의 원소의 개수, 여기다가 겹치는 부분을 한번 빼준 이 식으로 우리가 바꿀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자, 이러면 어느 정도 보이겠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분모를 이런 식으로 쪼개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쪼개주도록 할게요. 얘는 NS분의 NA 그리고 더하기 NS분의 NB,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A규집합 B의 그 경우의 수도 빼줬으니까 NS분의 NA교 B 얘를 빼주면 되겠다. 자, 그래서 우리 한번 보는 거예요. 자, NS분의 NA가 무엇이냐 라고 했는데 여기 있죠. NS분의 NA, 얘는 무엇이냐? A의 확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얘 A의 확률이다. NS분의 NB는 뭘까요? B도 우리가 그냥 사건이니까 얘 확률이 되겠죠. 그래서 똑같이 B의 확률, 이번엔 빼기 NS분의 NA교집합 B는 무엇이겠느냐? 자, A교집합 B도 어차피 표본공간 S의 부분집합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부분집합일 뿐이니까 하나의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도 똑같이 그냥 A교집합 B라는 사건의 확률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식을 같다로 이렇게 계속 이어나갔으니까 결국에 A 합집합 B라는 얘의 확률은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풀어 쓸 수 있겠다. 자, 이 응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이따 예제를 통해서 보긴 할 건데, 이 과정은 이렇게 우리가 아까 배웠던, 우리가 집합에서 배웠던 그 내용을 그냥 적용하면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그렇게 간단하게 볼 수 있다라는 거 이해하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확률의 덧셈 정리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 두 번째는 A와 B가 서로 배반 사건이면 이런 특별한 조건이 들어가 있을 때요. 이때 A 합집합 B의 확률은 어떻게 되느냐? A 또는 B가 일어나는 그 확률은 어떻게 되느냐? 바로 얘는 A와 A의 확률과 B의 확률을 더하기만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나타나겠다라는 게 바로 두 번째 확률의 덧셈 정리예요. 자, 얘에 대해서는 우리가 볼 건데, 우리가 일단 배반 사건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떠올려 보고 하도록 할게요. 자, 배반 사건이 무엇이라고 했냐면은 우리가 첫 시간에 우리가 확률 이제 중간고사 끝나고 첫 시간에 우리가 배웠었어요. 우리가 뭐 사건, 뭐 시행, 표본공간 뭐 그런 거 배우면서 배반 사건 6건도 배웠었는데, 자, 배반 사건 무엇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배반 사건이 무엇이냐? 자,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면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고 했었죠. A와 B가 서로 겹치는 부분이 없이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 여러분들이 배반 사건이다 라고 얘기하면 된다고 했어요. 둘이 ገብ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는 결과를 공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주사위가 1의 눈이 나오는 경우랑 주사위가 짝수 눈이 나오는 경우처럼 1과 1의 눈이 나오는 경우랑 짝수 눈이 나오는 경우는 서로 겹치는 그런 결과가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겹치는 결과가 없을 때 우리가 배반 사건이라 한다 했어요. 이거예요, 이거 그냥. 그래서 우리가 겹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고 했냐면 A 교집합 B는 공집합일 때 라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고 했었죠. 자, 그래서 지금 보니까 A와 B가 배반 사건이라는 것은
자, 여기서 첫 번째는 아무 사건이나 가능하다라고 했잖아요. 자, 근데 A와 B가 배반 사건이라는 그런 하나의 조건이 더 추가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이 식을 그대로 쓸 수가 있는데 A 합집합 B의 확률이라는 것은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이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그대로 쓸 수가 있는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보자 이거죠. 이런 배반 사건이라는 게 들어가면은 A와 B의 교집합이 공집합이 된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고 했어요. 자, 근데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죠?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0개예요, 0개. 그러니까 결과가 일어나지 않죠. 자, 그렇기 때문에 PA 교집합 B라는 A 교집합 B의 확률이 바로 여기서는 0이 되게 돼요. 이런 A와 B가 배반 사건이라는 그런 조건이 생기면은 자, 그래서 여기서 원래는 이렇게 A 교집합 B를 빼줘야 했지만 얘가 0이 되는 관계로 이 PA 교집합 B라는 애가 0이 되는 관계로 우리가 얘는 이제 그냥 생략하고 써도 되겠다. 그래서 이 경우 배반 사건인 경우에는 우리가 그냥 각각의 사건의 확률을 더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근데 이 두 번째가 사실 여러분들이 아까 우리가 배웠던 그 중학교 2학년 때 서로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사건은 그냥 합해도 된다라고 했잖아요. 이게 바로 그거예요. 배반 사건이라는 것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라고 했어요. 결과를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두 사건 A, B에 대해서 그 A 또는 B가 일어날 그 확률은 우리가 그냥 둘을 더하면 된다라고 했었죠. 그게 바로 이 소리예요.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은 둘을 더하면 된다. 각각의 확률을 더하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거는 이런 특별한 경우였을 뿐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자면은 그냥 아무 사건이나 갖고 왔을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런 식은 바로 이렇게 A 합집합 B의 확률,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은 A의 확률과 B의 확률을 더했는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그 확률, A와 B가 동시에 공유하고 있는 그 결과들의 개수를, 결과들의 확률을 빼주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정리하고 가면 좋겠어요. 자, 그럼 우리 같이 한번 예제를 통해서 같이 한번 풀어보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우리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예제 통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예제 1번은 여러분들 그 확률의 덧셈 정리 1, 2를 적어보고 각각이 성립하는 이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한번 보여봐라 이거예요. 선생님이 아까 썼던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봐라.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집합에 대해서 수학적 확률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다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으니까 그냥 한 줄 정도로 한 두세 줄 정도로 여러분들이 다 보일 수 있는 내용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보여보는 증명해보는 연습을 해보라 라는 문제니까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하고 나중에 뭐 선생님이 풀이를 올려주는 거나 아니면 아까 선생님이 설명해줬던 그런 내용이랑 비교해보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했는지 그렇게 비교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한테 맡기도록 하고 우리는 예제 2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예제 2번은 뭐 다음을 구하시오 라고 하는데 두 가지의 확률을 물어봐요. 그래서 첫 번째 주사위를 한 개 던질 때 짝수 또는 3의 배수의 눈이 나올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해요. 자, 얘의 확률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짝수가 나오는 경우를 우리가 일단 풀이를 지금 써야 되니까 풀이 쓰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얘를 사건 A라고 하고 3의 배수가 나온 사건을 B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짝수 또는 3의 배수라고 했으니까 짝수가 나와도 되고 3의 배수가 나와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은 사건 A가 일어날 수도 있고 사건 B가 일어날 수도 있는데 A가 일어나도 좋고 B가 일어나도 좋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확률을 구해야 되냐? A와 B의 합집합의 확률을 구하면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A 합집합 B의 확률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또는으로 엮이는 거는 합집합의 확률을 구하는 것이구나 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겠어요. 자, A 합집합 B의 확률을 한번 구해볼 건데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을 구해볼 건데 얘는 어떻게 구한다라고 했냐면 우리가 확률의 덧셈 정리해서 A의 확률과 B의 확률을 더한 것에서 A 교집합 B의 확률을 빼준 것이다 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식을 통해서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얘를 위해서 우리가 이것도 필요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일단 A의 확률을 먼저 짝수 눈이 나올 확률을 구해야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표본 공간 S의 원소의 개수는 몇이냐 라는 게 필요해요.
표본관 S 전체 경우의 수라는 걸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겠죠? 자, 전체 경우의 수는 몇이죠? 자, 시행을 보니까 주사위 한 개를 던지는 게 우리가 하는 시행이었어요. 그러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6. 1부터 6까지의 눈이 나오니까 6. 그러면 A의 원소의 개수는 몇이 될까요? A의 원소의 개수. 짝수 눈이 나오는 그 결과는 몇 가지냐 이거예요. 짝수 눈은 2, 4, 6 3개니까 3가지. 자, 그러면 B의 경우의 수도 일단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B의 경우의 수. 3의 배수가 나오는 그 경우의 수는 3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는 3과 6이 있으니까 2가지. 좋아요. 그리고 우리가 A 교집합 B의 확률도 필요하니까 우리가 언젠가는 A 교집합 B의 경우의 수도 구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얘도 구해야 돼요. A 교집합 B의 경우의 수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사건의 결과의 개수는 몇이냐? 자, 짝수와 3의 배수가, 자,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은 A 교집합 B라는 것은 A에도 포함되고 B에도 포함되는 애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짝수에도 포함되고 3의 배수에도 포함되는 애들.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짝수는 2, 4, 6이 된다라고 했고 3의 배수는 3과 6이 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A와 B 동시에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죠? 여기 자 6과 6 이렇게 동시에 있는 거 볼 수 있죠? 나머지는 겹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6이라는 원소 하나만 있구나라는 걸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그 개수는 한 개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얘를 통해서 그 확률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PA는 몇이냐 그러면 이 전체 분의 6분의 A의 원소의 개수니까 6분의 3 더하기 PB는 6분의 전체는 똑같고 6분의 2 빼기 PA 교집합 B도 우리가 따질 건데 얘는 전체는 똑같고 6분의 1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 여기서 이거 분수 나왔다고 바로 이렇게 약분해버리는 친구들 많은데 자, 어차피 우리는 분모는 항상 똑같으니까 여기서 다 더해놓고 약분하는 게 더 편할 거예요. 얘를 해주면은 6분의 3 더하기 2 빼기 1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몇이냐? 6분의 4가 된다.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 3분의 2라는 그런 확률을 얻게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에 대한 답변. 자, 주사위 한 개를 던졌을 때 짝수눈 또는 3의 배수 눈이 나올 그 확률은 3분의 2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쓰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2번에 2번 우리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이번에 2번은 자,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10장의 카드가 있대요. 1부터 10까지 적힌 그 카드에서 우리가 한 장을 뽑을 때 자, 소수 또는 6의 약수가 나올 그 6의 약수가 적힌 카드를 뽑을 확률을 구하시오 라는 게 바로 질문이에요. 자, 그럼 여기도 얘를 A라고 얘를 B라고 한번 설정해 놓고 가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여러분들이 이런 경우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직접 집합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아요. 왜냐면 우리가 아까 했던 대로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 A의 원소의 개수, B의 원소의 개수 이런 거 다 구할 거니까 뭐 집합으로 표현하든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든 직접 표현해 보는 게 좋거든요.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표본 공간 S는 어떻게 되느냐? 표본 공간 S는 어떻게 되죠? 1부터 10까지의 카드 중에서 하나를 뽑으니까 이렇게 뽑을 수 있겠죠? 1부터 1이 뽑히기도 하고 2가 뽑히기도 하고 뭐 10이 뽑히기도 하고 이러니까 전체 결과를 적어 놓으면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A의 결과, 자, 소수가 뽑히는 그 결과는 어떻게 되죠? 일단 여기 전체에서 뽑아야 되는데 자, 2, 3, 5, 7 이렇게 소수가 찾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럼 B 여기 안 보이네요. 자, 그럼 B 자, 6의 약수 여기서 6의 약수를 뽑으면 돼요. 자, 6의 약수는 1, 2, 3, 6이라는 애들이 보여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바로 A 합집합 B라는 걸 뭐 구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덧셈 정리를 배웠으니까 얘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A 교집합 B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 있겠느냐? A 교집합 B 얘도 포함되고 얘도 포함되는 애들이겠죠. 자, 그래서 보니까 2와 3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겠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A 또는 B의 확률, 그러니까 다시 바꿔 쓰면은 A 합집합 B의 확률을 구할 준비가 끝났겠죠? 얘는 다시 써보자면은 A의 확률과 B의 확률을 더한 것에서
A 교집합 B, A와 B가 모두 동시에 일어나는 그 확률을 빼준 것이다 라고 했는데, 자, A의 확률은 전체 S의 원소의 개수 몇 개죠? 전체 경우의 수는 10인데 10분의 4개 더하기 얘도 10분의 B의 원소의 개수는 4개 빼기 얘도 전체는 10개 중에서 2개니까 10분의 2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면은 10분의 4 더하기 4 빼기 2니까 계산하면 6 이렇게 해서 확률은 5분의 3이구나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게 돼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직접 A 합집합 B라는 그 집합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A 합집합 B를 한번 써보면은, 자, A 합집합 B는 어떻게 쓸 수 있냐? 얘와 얘를 합집합하면 되죠. 그래서 써보면은 1, 2, 3, 5, 6, 7 이렇게 해서 전체 6개가 나와요. 6개. 그러니까 A 합집합 B의 확률이란 것은 10분의 6이다 라는 거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10분의 6과 5분의 3은 똑같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구나 라는 거 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굳이 덧셈 정리로 돌아가는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들 그렇게 궁금해 할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항상 이렇게 원소를 일일이 구할 수 있는 이런 예시 같은 그런 경우면은 굉장히 좋겠지만, 항상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상황이 쉽게 나오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A 합집합 B를 구해보자 라고 할 때 그걸 구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A와 B를 합집합한 그런 결과를 낼 때 뭔가 빼먹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교적 세기 쉬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이 좁은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구해놓고 그것들을 적절히 조합해서 활용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 식을 조금씩 변형해 가면서 어떤 때는 A의 확률을 구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때는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구할 수도 있는 거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 식을 이렇게 자유롭게 이항하면서 우리가 변형시킬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있으면 좀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가 같이 한번 예제 2번 풀어봤고, 예제 3번 풀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예제 3번 한번 풀어볼게요. 자, 예제 3번 보니까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이 전체의 수학은 25%, 전체 25%, 국어는 전체 30% 학생이다 라고 해요. 그리고 둘 다 듣는, 수학도 듣고 국어도 듣는 학생은 전체의 10%다 라고 우리가 주어져 있어요. 그때 수학 또는 국어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그 학생은 몇 %냐 라는 게 바로 질문이에요. 자, 그럼 같이 한번 볼 건데, 자, 이 경우에는 우리가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전체 학생이 몇 명인지, 그 중에서 몇 명이 또 듣고 있는지 그런 걸 모르니까 우리가 그냥 이 퍼센테이지, 여러분들 이 수를 갖고 우리가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이때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게 확률의 덧셈 정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고 가면 되겠네요.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수학, 국어 이런 식으로 써 있는데 우리가 좀 더 간단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수학에 참여하는 애들을 수학에 한 명을 뽑았을 때 걔가 수학에 참여하고 있을 그 경우, 걔를 A라고 하고, 한 명을 뽑았을 때 국어에 참여하고 있을 경우를 B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모두 참여하고 있다. 자, 얘네들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A와 B로 표현할 수 있는데, 수학에도 참여하고 국어에도 참여하는 애들, 그러니까 수학에도 포함되어 있고 국어에도 포함되어 있는 애들, 둘 다 포함되어 있는 애들은 어떻게 쓴다라고 했죠? A와 B에 모두 걸쳐 있는 애들은 이렇게 A 교집합 B로서 표현할 수 있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수학 또는 국어에 참여하고 있는 그런 학생의 비율을 우리 알고 싶은 거예요. 자, 수학 또는 국어 한 명을 뽑았는데 수학이어도 괜찮고 국어여도 괜찮고 수학이랑 국어 둘 다 들어도 괜찮은 거예요. 수학 또는 국어, 그냥 우리가 뽑았을 때 얘가 뭐라도 듣고 있는 그런 학생인 게 궁금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A여도 괜찮고 B여도 괜찮다. 그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얘는 A 합집합 B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궁금한 것은 A 합집합 B의 확률이 몇이냐라는 거죠. 자, A 합집합 B의 확률이 궁금한 건데, 자, 얘를 구할 거예요. 얘를 구할 건데 지금 보니까 A, B, A 교집합 B에 대한 정보가 나타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덧셈 정리를 쓸 수 있겠구나. PA와 PB를 더하고 PA 교집합 B를 빼면은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라고 했었지 라고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자, 일단 25%, 30%, 10% 이렇게 나타냈는데, 자, 여러분 퍼센테이지가 이렇게 나타나면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감을 이렇게
도대체 갈피를 못 잡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자, 근데 25%. 자, 퍼센트라는 거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작은 수를 좀 이렇게 우리가 좀 보기 편한 수로, 큰 수로 나타내기 위한 도구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25%라는 건 무엇이냐? 25%라는 것은 100분의 25라는 뜻이랑 똑같아요. 그냥 수로 나타내면은 100분의 25가 되는 거예요. 그럼 30%는 100분의 30이 되는 거고, 10%라는 거는 100분의 10이다 이거죠. 퍼센트라는 게 있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이런 뭐 기호가 붙었다라고 해서 얘가 무슨 단위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100분의 몇 얘를 간단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기호를 쓴다라는 거. 그냥 그렇게 간단하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퍼센트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 퍼센트를 그냥 수로 바꾸기 위해서는 100분의 몇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겠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얘기하자면은 만약에 뭐 A%라는 그런 문자를 봤을 때 그런 얘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 막 고민하지 말고 그냥 얘는 100분의 A라는 수로 우리가 보면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짚고 가도 나중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수로 바꿨죠. 그러니까 A의 확률, 수학을 뽑을 확률, 우리가 한 명을 뽑았을 때, 그냥 전교생을 모아놓고 그냥 그 중에 한 명을 뽑았을 때, 그 학생이 수학을 듣고 있을 확률은 25%다라는 거는 그 수학을 듣고 있을 확률이 100분의 25다라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A의 확률은 100분의 25구나 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럼 B의 확률은 100분의 30이 되겠죠. A 교집합 B의 확률, 자, 둘 다 모두 듣고 있을 확률은 100분의 10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얘를 계산하면은 둘 중에 하나라도 듣고 있는 애들의 그 확률을 구할 수 있겠죠. 자, 전체는 100이니까 100분의 분모 맞춰놓고 25 더하기 30 빼기 10 해주면은 45가 나와요. 자, 그래서 얘를 뭐 약분해도 좋고 아니면 그냥 우리가 여기 퍼센트로 나왔으니까 45%다 이런 식으로 써도 답은 맞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뭔가 조건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때 뭐 전교생의 수가 나타난 것도 아니고 그 각각의 그 명수가 나타난 것도 아니었는데 우리가 각각을 조합해 나가면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을 구할 수 있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렇게 확률 덧셈 정리를 이용할 수도 있구나 라는 거 정리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예제 4번은 3번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문제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고 그 문제 해석해 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확률을 한번 구해보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이렇게 예제 풀어보면서 확률 덧셈 정리가 무엇인지 같이 한번 봤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을 좀 더 일반적인 경우로 이렇게 확장시키는 그런 내용일 뿐이었다라는 거 봤는데, 자, 다시 한번 짚어주자면은 확률의 덧셈 정리라는 것은 두 사건 A와 B에 대해서 A 합집합 B의 확률을 구하는 건데, 얘는 A의 확률과 B의 확률을 더한 다음에 A 교집합 B의 확률을 뺀 것이었다. 자,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뭐 그냥 외우기 힘들다면은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되겠다. A의 확률과 B의 확률을 더했는데 여기 안에가 겹치니까 두 번 세줬으니까 겹치게 되니까 한 번을 빼주더라. 요 겹치는 부분을 한 번 빼주는 식으로 우리가 이 전체 확률을 구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머릿속에 정리해놔도 좋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활용하는 것까지 봤었는데, 뭔가 활용할 때 여러분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확인하고 싶다면은 A 합집합 B의 확률이란 것은 A가 일어나도 되고 B가 일어나도 되는, 그러니까 A 또는 B가 일어날 그 확률이다. 그렇게 이해하고, A 교집합 B의 확률이란 것은 이렇게 겹쳐 있는 부분이니까 A에도 포함되고 B에도 포함되어 있는 확률. 그러니까 뭐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확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어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확률 덧셈 정리 한번 배워봤고, 자, 여러분들이 하나만 더 정리했으면 좋겠는 거. 여러분들이 정리 학습지, 배울 내용 밑부분에다가 이렇게 정리 노트 해서 정리했으면 좋겠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식을 조금씩 변형해 가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뽑아낼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식에서 어떤 것을 뽑아낼 수 있냐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이 확률을 뽑아낼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얘를 그냥 이쪽으로 넘겨주고 얘를 이쪽으로 이항시켜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A의 확률과 B의 확률을 더해서 A 또는 B의 확률, 얘를 빼준다면은
아, 우리가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구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거.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좀 자유롭게 식을 변형시켜 가면서 원하는 것을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식을 자유롭게 찾아낼 수 있으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이렇게 해서 확률의 덧셈 정리 마치도록 하고, 오늘 배웠던 내용, 여러분들 사실 이 확률의 덧셈 정리라는 게 굉장히 간단해 보여요. 지금 여러분들이 해보는 게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예시라서 굉장히 간단해 보였는데, 그 부분이 이렇게 문제 속에 녹아 있을 때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예제를 풀어보는 것도 좋고, 뭔가 교과서에 있는 뒷부분에 있는 그런 문제들을 풀어보는 것도 좋고, 다양한 방법을 연습할 수 있으니까 그 연습들 꼭 게을리하지 말고 이 부분까지 꼭 지금 잘 잡아놓길 이렇게 바랄게요.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할 거고, 다음 시간에 무엇을 할 거냐? 오늘은 이렇게 배반 사건이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배반 사건의 경우, 배반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비중 있게 다루진 않았지만 그런 단어가 나오긴 했어요. 자, 근데 우리가 배반 사건 다음에 여사건이라는 거 배웠어요. 자, 그 여사건의 확률에 대해서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울 거니까 그 여사건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떠올려 보도록 하고, 그리고 꼭 집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공부하고 오면은 좋겠어요. 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대면 강의네요. 대면 강의 때 여러분 다시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이 확률의 덧셈 정리도 꼭 복습해 놓고 다음 시간에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같이 한번 보면서 이 확률에 대해서 더 배워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볼게요.